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김만배는 말했다. 대장동은 유동규 사업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대장동, 특히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다 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입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이미 이제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만배가 주도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 김만배를 실질적으로 좌우한 사람이 누구다? 아니, 김만배를 거기 대장동에 보낸 사람이 누구다? 박영수라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 이 대장동 사업의 시작은 남욱이라든지 이강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러 차례 검찰에 꼬리를 잡히죠. 덜미를 잡힙니다. 그때 이 덜미 잡힌 남욱이라든지 이강길, 정영학 혹은 또 이렇게 그 배성준 이런 애들을 빼내준 것이 박영수고요. 박영수가 보니까 답답한 거야. 야, 저 대장동 같이 좋은 사업을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 풍부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을 한다고 맨날 이렇게 검찰한테 질질 끌려다닌다. 아유, 저 바보들 안 되겠다. 만배야,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시작된 게 대장동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12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대장동이라는 이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 부지를 가지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김만배가 딱 붙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매번 검찰 불려다니기 바빴던 남욱이나 뭐 정영학이나 이강길, 조우형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검찰에 불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김만배의 힘이었죠. 그 전까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그 부정적인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김만배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대장동이라는 얘기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엄청나죠? 자, 이 과정에서 김만배와 함께 끼어든 사람이 유동규죠. 유동규는 김만배가 들고 온 사업, 그러니까 뭐 조우영, 남욱, 배성준, 김만배 요렇게 해서 대장동 사업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분명히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동규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본부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하게 되면 지가 좌우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사업을 갖고 오고 제안서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사업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라고 된 거죠. 그리고 그 대가가 천화동인 1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유동규는 단순히 사업을 도와주겠다, 니들이 사업하는 건 내가 좀 뒤를 봐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만배와 갈등이 좀 노출이 되죠. 그래서 돈을 주네 마네, 니 돈 안 주면 내 남욱시켜가지고 돈 뺏어오게 만든다는 둥, 요딴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포함되죠. 못 모르는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대장동, 천화동인 1호 이거 유동규 거야, 유동규 거. 내가 700억 떼줘야 돼. 자, 남욱도 얘기를 합니다. 아우, 대장동은 이제 유동규 사업 됐잖아. 유동규 지 사업이야, 이제. 지가 꼭 성공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한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대장동은 유동규 사업이라고.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만배는 말한다. 대장동은 유동규 사업이다. 라고. 자, 우리는 이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대장동 이거 이거 이재명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 대장동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거 같은데 적어도 이재명 밑에 있는 누구는 대장동에서 좀 돈을 받아 챙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아 나온 돈을 이재명도 조금 손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는 뭐 검찰의 발표도 그렇고요. 발표는 아니지만 소위 단독이란 이름으로 검찰이 흘려버리는 고의적으로 흘린 이런 수사 정보들을 살펴보면은 이재명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검찰과 언론 부패 동맹의 음모였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대장동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 예. 김만배와 박영수. 박영수는 현직의 윤석열, 전직의 양재식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검언 유착 동맹이었던 겁니다. 검찰과 언론이 저지른 부패 사기극 바로 그것이 대장동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부패, 자신들의 죄상을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장동을 어떻게든 이재명과 엮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빠져나가니까. 지금도 보세요. 50억 클럽 수사합니까? 자, 9억 받았다는 한겨레 기자 수사받고 있습니까? 2억을 받았다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수사받나요? 아무도 수사를 안 합니다. 김만배가 검사들한테 판사들한테 골프 치면서 거의 매주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뿌렸다. 기자들 데리고 100만 원씩 뿌렸다. 검사들한테 판사들한테 룸살롱 딱 하나 정해놓고 거기 가서 알아서 술 먹고 형 앞으로 달아놔. 기자들도 야 니들도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형 앞으로 달아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다. 대장동에서 돈 받은 거는 검사 아니면 기자 아니면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수사합니까? 안 해. 누구를 수사해? 예? 주구장창 이재명만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은 무조건 이재명을 엮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의 하수인이자 대장동 부패 사건의 공범인 법조 기자단 역시 검찰의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죠. 아니, 지들이 더 설치요? 네.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 대장동에 실질로 돈 받아 뭐 처먹은 애들이 검사 아니면 판사 아니면 기자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대장동에 대해서 언론이 더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지만 계속 떠벌떠벌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은 부패 동맹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단독 혹은 이런 하여튼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증거도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 이런 전언을 마구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론 재판을 유도해 왔죠. 진실은 아무것도 없어. 증거가 될 만한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 카더라? 카더라 통신 아니야.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온 게 지금의 대장동 사건이에요. 자, 이걸 누가 만든 거다? 예, 검찰과 언론이 유도를 한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 잡으려고. 왜? 지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써먹은 짓거리, 언론이 받아먹은 그 더러운 짓거리들, 단독의 이름을 달고 나타난 그 숱한 쓰레기들, 그거는 사실은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증거 능력이 없느냐?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라는 게 이게 오래된 판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즉 구속을 오랫동안 시켜놨다. 사람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진술이 나왔다. 이거는 뭐다?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어떻게 한다, 이걸? 예. 아니다. 자백의 경우는 임의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증거 능력이 없지만 직계 아니고 남의 것에 대한 거는 괜찮아. 여러분, 자백의 종류에는 뭐다? 나의 범죄를 인정하는 게 자백이고 동시에 실은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저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백이에요. 자백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근데 자백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역시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술 중에 진술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다 포함돼요. 야, 네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래, 너 저거 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봐. 쟤 아무 상관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하고도 상관없잖아. 근데 너 쟤가 했다고 하면 빨리 풀어줄 거고 쟤가 안 했다 그러면 너 계속 붙잡아 둘 거야. 어떡할래? 예, 그럼 제가 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라는 걸 해왔어. 수사가 아니지, 이거는 강요죠. 그런데 이 강요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은 그리고 검찰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남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한 건 증거 능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억지스럽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어왔던 겁니다. 근데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통해서 얻어진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 내 것이든 남에 대한 것이든 그거는 인정되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보자면 네 범죄를 자백해 자백 안 하면은 계속 붙잡아 둘 거야 라고 해서 진술을 얻는 것보다 네 범죄 아닌 건 알아. 쟤 범죄 맞지? 쟤를 범인이라고 찍어. 그럼 너 내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만들기 수월해요. 즉 가짜를 만들어내기에는 자기 범죄보다 남의 전 범죄로 남한테 뒤집어 씌우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 따라서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진술은 그 내용이 자기 범죄에 대한 것이든 남의 범죄에 대한 것이든 인정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상관없어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 억지를 법원은 그런갑다 하고 받아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검찰은 그리고 언론은 이 모든 것들을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언론과 검찰이 저지른 부패 사격이라는 거 이미 다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죠. 정영학 녹취록, 참 어떻게 보자면 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로서는 정말 귀중한 보물 같은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정영학 녹취록은 누가 공개한 걸까요? 여러분, 정영학 녹취록 누가 공개했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정영학 녹취록이 누구에 의해서 공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이 자신이 김만배 혹은 남욱하고 나눈 대화를 녹음해 뒀다가 제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정영학이 이거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정영학은 이거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영학은 지가 검찰에 낸 걸 또 기자들한테 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남욱, 유동규 뭐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겠죠. 남욱,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사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은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 자기들한테 상당히 불리해. 지금까지 검찰에서 혹은 법원에서 모든 거는 다 이재명 거야라고 다 그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남욱, 유동규가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한 건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정영학도 아니고 남욱도 아니고 유동규도 아니야. 그럼 누굴까? 네, 김만배만 남죠. 정진상 또는 김용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을 이미 본 사람들 중에서 이해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만배죠.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한 게 실제로 진짜 누군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여하튼 이 정영학 녹취록이 참 많은 진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진실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검찰과 언론의 부패 사기극이다 라는 점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보면은 곳곳에서 유동규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뭐 쉴 데 없이 형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술 한잔 하셔야죠. 라는 얘기라든지 다른 것과 관련된 얘기. 이번 SK가 이번에 들어온다는데 이번에 호반이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다른 얘기하는 걸 다 빼고 정말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한 그 부분 중에서 유동규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김만배는 유동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유동규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든지 유동규하고 남욱이하고 싸웠다든지 또는 유동규가 남욱하고 무슨 작당질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의 전체 내용 중에서 3분의 1은 유동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유동규와 관련된 내용의 또 절반 정도는 유동규한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유동규한테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 결과적으로 유동규입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중에 절반은 유동규 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김만배와 정영학의 대화 가운데도 보면 천화동인은 유동규 거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유동규는 이걸 좀 숨겨놓고 싶어해. 그래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도니까 형님 왜 그런 거 비밀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래요? 라고 짜증도 내요. 자, 여하튼 정영학 녹취록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유동규의 흔적입니다. 심지어 남욱은요, 유동규를 위해서 소송 내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뭐냐,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천화동인 1호를 만배영 혼자서 다 꼴깍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 그 꼬라지 안 보려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되겠어. 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내게 차명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 돈 받으면 동규 너 줄게. 요렇게 한다는 요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유동규는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소송을 누굴 위해서 내는 거다? 남욱이 그는 유동규를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지가 소송 안 내면은 유동규 몫을 김만배가 뺏어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를 위한 것이었고 남욱의 이름을 빌려서 유동규가 숨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곳곳에서 유동규 흔적이 드러난다는 건 뭐 명백합니다. 뭐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솔직히. 자, 베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피알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유동규가 드러나는 부분, 곳곳에서 드러나는 유동규의 흔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거 보세요. 이게 유동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분인데요.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곳곳에 유동규입니다. 보시죠? 여기저기에서 너, 니, 동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유동규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그 녹취록을 받아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체크를 해요. 유동규. 근데 유동규라고 쓰여진 부분이 너무 많이 등장해. 반면 이재명이라고 등장하는 데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재명 모르게 해야 돼. 야, 이재명 우리가 속여 먹었잖아. 그런 부분은 있어도 이재명한테 돈 갖다 줘라는 내용은 없어요. 또는 이거 이재명 몫이야 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유동규 몫이면 모를까. 자, 뭐 일부 언론에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균의 것 해서 유동균의 것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이재명을 비롯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이 사람들 몫이다 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유동균의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동균의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유동균의, 동균의 그 말이 어떻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되죠? 뭐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동균의 하면은 뭐야? 동균의 가족이라는 뜻이지. 동균의 가족. 유동규 같은 경우는요. 원래 결혼해서 살던 전 부인이 있고 현재 재혼을 한 현재 부인이 있어요. 자, 유동규한테 돈을 주게 되면 일부는 전처한테 그리고 일부는 현재 부인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유동규네라고 했을 때는 유동규와 유동규의 전처 그다음에 현재처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유동규네, 동규네 이 말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연상을 합니까? 자, 근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동규네, 유동규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없어.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 자, 동규의 흔적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흔적은 없고 곳곳에서 유동규 흔적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규한테 이게 동규 지분이니까 700억을 줘. 이? 동규한테 700억을 줘. 이? 근데 내가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내가 유동규가 만약에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걸 내가 비싸게 사서 말이야? 그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유동규한테 줘야겠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니까 어떻게 된다? 야, 이거를 유동규가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내가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주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실제로 아주 상세하게 써놓습니다. 회사 설립, 주 유한 홀딩스, 유동규 약속 대가, 수령 이렇게. 자,
요즘 뇌물 이렇게 줘요, 사실은. 누가 뇌물을 현금으로 주냐고. 회사 차리게 해가지고 그 회사를 내용은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마치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 것처럼 해서 비싸게 사들이는 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요즘 뇌물 수법입니다. 여하튼 간에 김만배는 이런 수법을 통해서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 계획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약속클럽이라는 게 있다는 거 얘기 좀 들으셨죠? 약속클럽. 약속클럽이 뭔가요? 예.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얼마 줄 거야 라고 했던 것.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보고 약속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클럽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 누구,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이런 사람들한테 50억씩 준다. 그래서 300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50억 클럽, 약속 클럽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김만배가 써놓은 그 메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 클럽 320억. 최재경 누구 뭐 홍성근 뭐 김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자, 그런데 약속 클럽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보이십니까? 자, 약속 클럽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좀 크게 볼까요? 자, 또 다른 메모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약속 클럽, 약속 그룹. 쭉 있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다? 유동규가 있네. 유동규가 700억, 윤창근이 15억, 김한구가 5억, 권순일 50억, 곽상도 50억, 박영수 50억, 최재경 50억, 김수남 50억, 홍성근 50억, 합계 1020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누가 제일 위에 와 있다 약속그룹에서? 예, 유동규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네요. 자, 약속그룹의 제일 1번, 넘버1은 누구였다? 유동규였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대장동은 김만배와 박영수가 좌우한 사업이었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대장동은 돈을 댄 건 남욱, 조우형,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사업을 주도한 거는 김만배고, 김만배를 거기 심은 것은 박영수다. 그리고 여러 법조인들이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 그 도움 중에는 검찰 수사를 무마한다든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100만 원씩 돈 받아 처먹은 기자, 판사, 검사 수두룩하며 이들 중에는 김만배가 달아놓은 그 술집에 가서 엄청나게 술도 많이 처먹었더라. 자, 그런데 그 사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챙긴 사람은 누구다? 유동규다. 유동규는 마치 대장동이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엄청 설쳐댔다. 자, 아마 김만배는 유동규가 참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 계속해서 깔짝대면서 김만배 자기 자리를 계속 뺏어가려고 한 거죠. 사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어요. 대장동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의 이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돈 몇 푼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대장동을 자기 것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들었고 마침내 1,000억, 뭐 세금 떼고 700억 이 정도를 내놓으라는 상황까지 된 거야. 되게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말합니다. 야, 내가 유동규한테 그랬어. 너 부패 공무원이야. 아니 형님, 제가 왜 부패 공무원이에요? 야 임마 너 돈 받지, 기집질하지, 여자가 한둘 아니지? 그런 놈이 무슨 국가에 큰일을 하려고 그러니 나중에 큰일 날라고. 그 게이트 되게 네가 대통령 측근되는 순간에 좆되는 건데 너는 공직 가면 안 돼 임마. 네, 안 가겠습니다. 너는 거기 공사 사장 뭐 이런 거나 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김만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유동규, 너 이재명 옆에서 자꾸 까불지 마. 너 부패 공무원이야, 임마. 너 근처 갈 생각도 하지 마, 임마. 너 같은 놈 거기 가면 큰일 나, 임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야, 유동규,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이재명 곁에 가지 마. 라고 했다면, 만약에 대장동이 진짜 이재명 거였으면, 김만배가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절대 이런 말이 못 나오죠. 자, 여튼 여기서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너 부패 공무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네 술 좋아하지. 남욱이랑 그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너 2025년 정도 되면 한 10년 되니까 네가 되려면은 내가 투자 형식으로 하든지 뭔 재를 줄게. 자, 2025년에 너한테 돈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검찰에서는, 언론에서는 2025년에 돈 줄게 이거를 마치 2025년에 이재명한테 돈 줄게 라는 식으로 조작질을 했죠. 하지만 2025년에 돈 준다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2025년에 유동규한테 돈 줄게 였던 거예요. 자, 이래도 대장동이 이재명 겁니까? 자,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너는, 여기서 유동규죠.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가 없어. 너 술 좋아하지?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 이거는 이제 여자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때 내가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돈 줄게. 600억 받아가.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건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등장해요. 아유, 지금 거의 대장동은 본인 사업이야. 본인 사업 됐어. 무조건 성공시킬 거래. 아유, 가짜 나서 진짜. 예.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유동규 뒷담화를 까는 장면인데, 야, 정말 유동규, 야, 정말 지멋대로다. 야, 내가 이해하고 듣고 있으니까 완전히 지금 대장동이 지 본인 사업이야. 대장동은 본인 사업 다 됐어. 무조건 성공시킬 거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그래,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야, 꼴 보기 싫다야. 라는 대역이 등장해요. 바로 이겁니다. 본인 사업이야, 지금. 대장동은 본인 사업이 됐어. 본인 사업. 유동규 사업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장동 일당이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아우, 대장동은 이제 유동규 사업 됐어. 자, 또 볼까요? 자, 남욱이 역시 유동규 뒷담화를 까는 부분입니다. 아니, 유동규가 그러더라고. 지가 우리를 대장동에서 안 만났으면 사실 우리가 유동규 지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대. 예?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 어쨌거나 네가 좀 돈이나 좀 만들어 와 라고 했다고 욕을 하죠. 대장동에서 안 만났으면 사실 대장동에 다른 공사 업체들한테였으면 내가 돈 더 뜯어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네가 돈 좀 갖고 와. 네가 돈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유동규가. 라고 남욱이 떠들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쯤 되면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가 이 남욱 등을 통해서 대장동에서 숱한 돈을 우려먹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라져버린 그 돈의 행방은 대부분 유동규 것이라는 거. 유동규가 자꾸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지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지만 실제로 그 돈은 누구 거다? 유동규 거다. 자, 여기 부분 또 재밌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시장님이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니들 졸라게 싫어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욱이 정영학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동규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물어봤어. 아, 그런데 형,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그러더라고. 아, 시장님은 니들 졸라 싫어하지. 니네. 라고 했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요구를 하면서 야, 이거 2층이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이재명이 알아서는 안 돼. 그리고 이거 너 말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욱의 부인은 MBC 기자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도 알아서는 안 되고 기자가 알아서도 안 된다. 라고 단도리를 치는 거죠. 누가? 유동규가 남욱에게. 야, 이거 시장님 하면 나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시장님 하면 큰일 나고 니네 부인이라도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우리만 갖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나죠. 더 설명을 또 계속 해야 되나 싶은데, 자, 이왕 준비한 거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자, 김만배가 정영학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정영학, 표정이 좋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좋긴 뭐가 좋아. 나 동규한테 엄청 시달렸어. 그놈 새끼한테 말이야. 에? 아니,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동규한테 그랬어. 야, 내가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지금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김만배가 됐죠. 근데 유동규가 계속해서 자기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배당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런 유동규의 욕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야, 그거 안 돼.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열받은 거예요. 나한테 돈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김만배가 달래줘. 야, 그게 아니고 돈 줄 거야. 돈 줄 거야. 너 돈 가져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1,000억을 줄 건데 근데 어떻게 네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 줄 수가 있겠냐. 네가 회사 차려가지고 그 회사를 1,000억에 사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 회사나 1,000억에 덜렁 사니?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아무 회사나 그 가치도 없는 회사 내가 덜렁 사면 내가 배임으로 죽어 임마. 큰일 나 임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이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나무기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렇게 가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유동규가 전화를 하는 대목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동규야, 그래, 하기로 했어?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해 싫은 놈이 왜 그랬어? 뭘 넘겨? 내가? 아, 네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아, 네가 우기한테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이, 응? 아, 전번에도 그랬잖아. 한 달 전에. 예? 자, 일체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못 받아도 그만이고 잘 받아도 그만이야. 법률적으로 그래, 그래. 그러면 걔가 나한테 소송 넣으라고 그래. 아, 걔가 전화하면 내가 받을게, 내가. 전화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아, 절차를, 아, 그건 뭐 그냥 쉽게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그래. 우리는 그냥 가처업체야. 그래, 내가 그랬어. 자,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즉 뭐다? 예, 네가 동준 네가 나무기하고 하겠다는 그 방식대로 해. 그 돈 줄게. 예. 그 네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근데 뭐 나중에 일이 잘못되고 이런 거는 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지? 우리는 그냥 하청받아, 나는 그냥 하청받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뭐 내용은 둘째 치고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 예, 유동규가 자꾸 자기 돈,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몫이 얼마냐? 1,000억인데 뭐 비용 빼고 뭐 세금 띄고 하니까 600억이더라.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금 당장 줘! 라는 거고 김한배는 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니 이거 들켜 임마 큰일 나 임마 라고 하면서 좀 이따 가져가라 그러고 그런데 그걸 보고 유동규는 아니 나한테 돈 안 주려고 나 떼어먹으려고 그래? 라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김한배가 야 좋아 네가 원하는 방식이 뭐야 내가 글러줄게 그러니까 유동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상당한 부분을 바로 이런 내용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동규가 돈 달라 그래. 에? 근데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 그러면 유동규가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회사를 우리가 비싸게 사주는 방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에? 야 근데 그 잘못해가지고 걸리면은 배임으로 다 달라가.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여기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죠. 대장동은 누구 사업이라고? 유동규 사업이라고. 대장동 일당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에? 유동규 사업이라고 명백해졌습니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자꾸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랑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그냥 대충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1300페이지가 된다는 그 엄청난 분량 가운데 이재명이 등장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 다 합쳐도 5군데입니다. 근데 그 5군데에 아까 말한 것처럼 2층이 알면 안 돼. 아, 이재명 난 놈이야. 아우, 진짜.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박박 뜯어가냐? 어쩜 이렇게. 에? 야, 이재명만 아니면 우리 이익을 더 많이 봤을 건데, 야, 정말 이재명 난 놈이야. 성남시가 이렇게 이익을 다 챙겨가게 만들어놨네? 이 부분이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뭐, 야, 이재명 당선돼.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야,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지. 야, 이재명이 되지 뭐. 라고 하는 부분도, 또 등장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재명한테 돈을 준다는 내용은 없고요. 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한테 허락받아와 라는 내용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재명 거였으면 허락받아오라는 내용부터 들어갔겠지. 응? 야 내가 700억 들려고 그러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없어.
오로지 유동규한테 준다는 얘기밖에 없어. 자, 그럼에도 검찰하고 언론은 이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고 합니다. 지들이 돈 받아놓고서는, 채널A 지들이 돈 받아놓고서는, 조선일보 지들이 돈 받아놓고서는 왜 이재명을 거기에 엮어넣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입니까? 한겨레 지들이 돈 받았잖아. 근데 왜 이재명 보고 돈 받은 거 아니냐고 자백하라고 윽박을 질러? 공덕포차인가요? 한겨레 논설이었나? 하여튼 뭐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김준일 뭐 뉴스톱 대표하고 한겨레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이재명이 대장동에 연결돼 있거나 적어도 이재명의 측근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이 돈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겨레 지들이 받았잖아. 이재명이 받긴 뭘 받아? 언론이 받았어요. 검사가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을 거기 엮어넣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렵겠다. 이거 언론과 검사들이 돈 받은 사건이니까 이거는 진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검사 지들이 돈 받았는데 검사들이 돈 받은 거를 검사가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기자들, 그중에서 특히 법조 기자들이 돈을 받았는데 법조 기자들이 대장동 사건 취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법조 기자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손 떼야 됩니다. 검찰도 대장동 사건에서 손 떼야 됩니다. 이건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